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염색을 하기 전에 코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미도 있지만은요, 배우면 쓸모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원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 복원을 할 때 명품 가방이나 명품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염색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주변까지 염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원을 배우게 되면은 가죽 공예에서는 상당한 고수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꼭 그 도자기 지금 이렇게 색깔을 먼저 칠해놓고 여기에 이제 연밤색을 올릴 거니까요. 연밤색을 올리고 그라데이션은 진밤 그리고 테두리는 블랙까지 해서 그렇게 염색을 할 건데요. 도자기의 유약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지금 이게 투명해지면 거의 건조가 된 겁니다. 지금 약간 두툼하게 해가지고 자연 건조를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약 한 4시간 정도 건조를 한 거예요.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빨리 건조를 시킬 수도 있고 얇게 바르면 더 빨리 건조는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 건조를 해주는 것이 뭐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밤색으로 연밤색을 여기에 입혔을 때 이 부분에 연밤색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죠. 지금 이 제품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뮤직이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노트북 케이스입니다. 노래 반주기가 사이즈가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글씨를 넣게 하면은 그냥 노트북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손잡이도 이쪽에 한 겹을 더 붙여서 이제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양쪽에 바느질 이쁘게 해서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연밤색을 뿌리고 나서 코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그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이 앞쪽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 약품을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알면 상당히 일도 재미가 있어요. 자, 우선 신문지를 좀 깔아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답터나 이런 것을 넣지 않고 그냥 노트북만 다른 거 넣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뭐 같은 무늬로 해가지고 똑같이 무늬를 새기거나 카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뭐 예술 분야 쪽 이런 데는 좀 화려한 것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염색을 하기 전에는 항상 양을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처음부터 양이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덧칠하고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약간 연밤색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글씨 부분을 검은색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연밤색을 바탕을 깔아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뿌렸는데도 뭐 표는 안 나지만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뿌렸으니까 이번에는 양을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약품의 양을요.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나오죠. 자, 두 번을 했고요. 잠깐만 건조를 좀 하겠습니다. 드라이도 좀 세게 캐야 하는데 시끄러우실까봐.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 노란색 부분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 부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이 글씨를 새긴 부분, 이 부분도 연밤색을 조금 진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블랙을 했을 때 확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진밤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는, 그때는 거즈로 염색을 해주면은 표현이 잘 됩니다. 아주 광이 잘 나 보이니까 이 상태로 있어도 이쁘긴 한데요. 뭐 어차피 뭐 떨어지니까요. 염색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약간 덜 들어간 부분들 있죠.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이런 데까지 이제 연밤색으로 완전히 골고루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이런 케이스는 이 가죽 두께가 지금 2.5mm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어째서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하는 게 좋냐면은 한번 만들면 20년 이상은 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까지 좀 정성스럽고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손잡이 역시 이 같은 두께의 가죽을 두 겹으로 하면 상당히 빳빳할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콘초 장식을 달아서 이제 장식을 해줄 거거든요. 두 겹을 붙여서 손잡이도 뒤틀림이 없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요 정도만 염색을 하고, 이게 이제 코팅을 어떤 식으로 벗겨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히 건조는 안 됐는데 묻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제 벗겨 보겠습니다.
이 테두리 선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 가죽에는 이게 이렇게 고무처럼 나오죠. 아, 여기에 지금 안 말랐네요. 그래서 손에 묻었네요. 잠깐만 건조를 좀 해볼게요. 뭐 어차피 묻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잘 벗겨집니다. 명품 제품들을 복원할 때 염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자, 이제 녹색이 보이죠? 녹색이 이렇게 해서 서서히 차분하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벗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코팅 약품이 발라진 데까지는 전혀 지금 밤색이 묻어나지가 않았죠. 이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공예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벗겨내 주시면, 자, 여기 녹색이 보이시죠? 이 녹색에는 전혀 이 연밤색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그리고 이러한 약품을 알면은 이 공예할 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 그리고 여기도 와인색, 꽃잎을 와인색으로 칠했는데 여기도 연밤색이 들어가지 않고 원래 색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원래의 녹색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복원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공예를 할 때도 이러한 약품들을 사용을 해주면 좀 남다른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코팅 염색이 염료를 사용해도 스며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